안녕하세요. 오태르드 김우식입니다. 2020년 마지막 시승은 쌍용자동차 올류 넥스턴입니다. 쌍용차가 요즘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넥스턴이 갖고 있는 상품 경쟁력, 그리고 요즘 디젤차 하면 거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디젤차도 관리만 잘하면 휘발유차 이상으로 깨끗하고 또 100만 킬로미터 이상 거뜬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디젤차 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살짝 숨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자, 올류 넥스턴은 이 커드 프레임 바디죠. SUV라고 해도 요즘 대부분 모델은 세단 같은 작은 차가 사용하는 모노코크 바디를 많이 쓰는데, 아주 튼튼한 프레임 바디 SUV입니다. 또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784리터, 2열을 접으면 최대 1977리터까지 늘어나는 트렁크 공간, 이 동급 최대라고 볼 수 있고, 자, 2열을 접으면 이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요즘 많이 하시는 차박도 아주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봤거든요. 누워봤는데요, 공간이 남아돌 정도입니다. 성인 2명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나오고요. 차박하시려고 넥스턴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넥스턴 구매 연령대가 쌍용차에 따르면 30대 중반까지 확 낮아졌다고 합니다. 자, 2열도 이렇게 니클라이닝이 됩니다. 최대 139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도 좋은데, 이렇게 2열이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2열의 어떤 탑승 공간이나 편의성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5인승입니다 7인승 모델은 따로 있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5인승 모델입니다. 또 오프로드 기능도 상당히 뛰어나죠. 사륜구동, 여기에 뭐 LD, 그러니까 후륜 힐 트랙션을 노면 상황에 맞게 제어를 해서 험로 탈출을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비포장도로 주행을 해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최대 3톤 견인력을 갖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나 캠핑카 같은 거 견인하고 다닐 때 이게 뒤쪽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걸 방지하는 스웨이 컨트롤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인데요, 스펙이 좀 높아졌고 여기에 이제 7단에서 8단 자동 변속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이거든요. 이것도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고요. 우선 엔진 마력이 기존보다 15마력 올라간 202마력, 토크는 2.0kg FM이 올라가서 최대 토크가 45.0kg FM으로 높아졌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엔진 튜닝으로 뭐 출력, 토크 올라가고 연비도 좀 개선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나온 연비는 평균 연비가 거의 한 12km/L 대까지 나오더라고요. ISG, 그러니까 정차 중일 때 엔진 시동을 끄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승하는 차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2.2 파워 디젤 엔진은 토크 밴드가 1600에서 2600rpm으로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르고 길게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토크 밴드가 상당히 높죠. 그만큼 발진 가속 성능이 우세하다는 건데요. 자, 넥스턴이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요즘 디젤차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좀 혀도 좀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한 것 같거든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턴에는 SCR, 이 선택적 환원 촉매제라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서 다시 한번 이 재연소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연소율을 높여서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배출가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유로6 기준이면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이 더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SCR 방식은 재연소에 필요한 요소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소수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디젤차 타시는 분들 클러스터에 요소수 게이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거나 또 떨어지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고 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가득 충전을 하면 보통 5000에서 한 6000km 정도 탈 수가 있는데요, 뭐 주행 조건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요소수가 부족하면 경고가 뜹니다. 몇 차례 뭐 부족하다, 뭐 보충해라, 뭐 지금 보충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가 뜨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게 되면은 SCR 전체 시스템 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굉장히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가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수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차량에 요소수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 어떤 요소수냐 이런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비슷한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중에 보면 아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잘 아셔야 할 것이 요소수 주 원료인 화학요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만 들여와서 국내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혼합을 하는 그런 불량 제품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정제 과정에서 뭐 콜타르나 뭐 인산염, 구리, 아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불순물들이 함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제품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싼 제품 사용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또 제조사, 또 제조일자, 또 상온에 노출된 요소수를 피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알려진 메이커의 제품이라든가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요소수가 유록스라는 건데요. 아마 유록스, 그러니까 요소수 제품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뭐 벤츠, BMW, 뭐 또 대형 상용차 같은 그런 브랜드의 순정품으로 공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소량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3.5리터짜리 2개가 들어있는 박스인데 이렇게 뭐 이제 소량의 어떤 그 3.5리터짜리 이런 제품들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록스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제품이라도 이렇게 좀 소량으로 항상 디젤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SCR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소량에 간편하게 주입할 수 있는 요소수를 항상 비치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다.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보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주유구 캡을 열게 되면은 보통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넣는 캡이 있고 이 옆에 작은 파란색으로 된 또 우레아 캡이, 요소수 넣는 캡이 조그만하게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에 바로 주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작은 이렇게 좀 배관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소수 게이지가 가득 아마 게이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와, 3.5리터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요소수 보충을 하시고 딸깍 따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캡만 딱 닫으면, 자, 앞으로 6,000km 이상은 요소수 보충 없이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요소수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소수 보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요소수 말고도 디젤차는 적정한 시기에 필터를 교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짧게 시내 주행을 반복한다면 뭐 흡기 클리닝이나 인젝터, 또 연료 필터 같은 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이 항속 주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뭐 그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한 번씩 뭐 고속도로 주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항속 주행 해줘서 자연스럽게 어떤 클리닝 같은 걸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요,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거나 또 불량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올류 넥스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올류 넥스턴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생김새도 많이 변했죠. 부분 변경인데도 꽤 많은 곳에 손을 댔습니다. 전면부 그릴하고 램프를 확 바꿨는데요. 이 그릴은 선이 굵고 패턴이 단순하지만 시원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선을 반듯하게 펴고 볼륨이 더해진 프론트 범퍼가 더해져서 요즘 SUV답게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또 임팩트 빔을 형상화한 프론트 범퍼도 보기가 좋은데요. 측면은 기존과 다른지 않은데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변화도 많은데요.
있습니다. 이 방향 지시등을 아래쪽으로 따로 떼어내고 비상등과 함께 작동할 때는 7개 황색 LED 그리고 100색의 3개 LED 램프가 들어오게 하는 가변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T자형 LED를 수평으로 배치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또 듀얼 테일 파이프 가니쉬를 직선으로 뺀 것도 후면부 전체의 안정감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실내도 외관 못지않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보이는데요. 실내에서는 이 3개 모드 설정이 가능한 12.3인치 대화면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로 적용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또 중앙 AVN에서 재생되는 이 내비게이션 미러링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어퍼 패시아를 이전보다 살짝 올리고 세로용 컵홀더와 리드로 변경이 되면서 사용 편의성도 아주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 수직으로 꼽는 콘솔에 있는 이 수직으로 꼽는 USB 포트는 글쎄요, 저렇게 하면은 좀 약간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저런 거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리모트 버튼에 내비게이션으로 직행할 수 있는 버튼이 새로 추가됐고요. 또 운전 보조 시스템 활성화 버튼이 좀 바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정숙합니다.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가솔린 차인지 디젤 차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매끄러운 어떤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단에서 이 8단으로 기어 단수를 높인 이 8단 자동 변속기의 변속감, 또 반응도 아주 무난한데요. 또 다단 변속기하고 함께 휠 하우스 안쪽 절반을 이 직물 타입 흡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노면 소음을 걸러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바닥 소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절제가 돼 있고요. 또 도어 윈도 실링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 소음을 굉장히 적절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기는 하지만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또 다이내믹 파킹 가이드 시스템, 진짜 말귀 잘 알아듣는 인포컨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외관도 살펴봤고, 또 이제 디젤차 타고 다니시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요소수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외관에 이번에 부분 변경 올류 넥스턴이 나오면서 변경된 부분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좀 짚어봤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조용하죠. 정말 조용합니다. 예, 지금까지 쌍용 자동차 올류 넥스턴 그리고 디젤차 관리에 꼭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쉬운 것도 좀 있습니다. 부분 변경이지만 외관도 잘 다듬어 놨고, 또 실내 디테일의 어떤 변화도 좋은데 전체적인 어떤 실내 구성이 이제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올류 넥스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매 연령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중반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보입니다. 쌍용 자동차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최근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도 했고 뭐 그랬는데, 넥스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꼭 좋은 소식 들리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쌍용 자동차 올류 넥스턴 2020년 마지막 시승차였습니다.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